자, 지금 대선 공약. 예. 계속 지금 한번 짚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오늘은 굉장히 첨예한, 예. 사실은 이게 뭐 신구 갈등이 있을 만한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고갈되면은 그 미래 세대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커진다는 문제 때문에, 이슈 예, 때문에. 예.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자, 연금. 아니, 우리 같은 50대 미래 아닙니다. 자, 연금 개혁. 예. 자,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예. 한번 보고. 이게 이제 노후가 보장을, 기초 생활은 노후가 이제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낸 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어느 정도 틀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금, 사실 우리도 연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연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150 정도만 받아도 그러면은 인간적인 어떤 삶을 그렇죠, 그렇죠. 나갈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 지금 국가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만 연금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한 50만 원도 못 받. 그렇죠.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더라도 퇴직을 뭐 20, 30년 하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한 사람들이야 뭐 한 200에서 300 정도 받지만. 근데 이제 프리랜서,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셨던 분들,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 또 농업인,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또는 뭐 잠깐 자영업 됐다가 이제 중소기업도 다녔다가 뭐 이런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 수혜 혜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그렇죠. 한 30만에서 40만 원 많이 받아봐야. 또 인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고령화는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이번에 개혁하게 된 이유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내고 그럼 자기들은 덜 받고 그러면 결국 노인을 부양하고 뭐 이게 뭐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냐. 그래서 반발이 많았죠. 반발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3명의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그 대선 후보나 정당이 뭘 바라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3월 20일 날 부족하지만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일단 연금 개혁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소득 대체율이 43%. 그러니까 43%가 사실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43%만이라도 기본적으로 받으면 조금은 노후가 좀 그러니까 기초는 해주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더 이상 일을 못 할 때 자, 소득 내가 벌었던 소득의 대체율을 43%까지 연금으로 그 정도 보전을 수준은 해주겠다.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국가 재정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8년 동안 매년 0.5%씩은 인상을 하자. 인상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 남자들 군복무 동안에도 뭔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일단은 한 12개월 정도는 크레딧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일부 인정을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은 총괄을 해서 일단 연금 고갈되는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정도는 연장을 해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숨통은 좀 튀었다.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기존에 하면은 먼저 끝났을 건데 2060년까지 한 8년 정도는 지금 연장해 놓은 상태다. 수치상으로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보면은 지급 보장을 처음으로 이제 명문화를 했습니다.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아니라 무조건 줘야 한다. 줘야 한다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20대와 40대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늘어나죠. 과거보다 연금이 늘어나고 받는 돈이 문제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약간 좀 이익을 보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탈을 쓴 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다. 그러니까 했지만은 뭐 이거는 결국은 이제 면피용 정치권에서 하긴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러니까 다음에도 또 조금 추가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나온 이 세 분이 정금 방향이 좀 틀려요. 그래요.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연금은 가장 핫한 이슈고 그 남성분들 그러니까 일하는 지금 한참 일하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화두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봐봐야 되는데, 예. 저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예. 대표가 아니라 후보죠. 예. 어떤 공약을 갖고 이제 왔습니까? 크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소득 보장 강화에 좀 중점을 뒀다. 소득 보장. 그러니까 기초 노후 생활의 기초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군복무 크레딧을 좀 확대한다. 왜냐하면 18개월, 20개월 복무하는 병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개혁을 하겠다. 예. 네. 그래서 그러나 다만 이제 구조적인 개혁 부분은 소득 보장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자동 조절 장치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점을 좀 제기하는 편이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정당이다 보니까 연금 재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줘서 기초적인 부분을 보장해 줄 것보다는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 재정이 좋게 도토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좀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 조절 장치를 뭐 도입을 둬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도 이제 반대쪽에서나 뭐 그렇게 하면 국민들을 뭐 국가만 살고 국민들 다 죽으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연금 개혁하는 위원회에 일정 부분 청년 참여를 좀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살짝 여지를 좀 남겨뒀고요. 이준석 같은 경우 후보로는 가장 큰 것이 신구 연금 아예 분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젊은 애들은 통장을 나눠버리자. 그렇죠. 그 젊은 애들은 낸 돈은 자기 낸 돈만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50대 뭐 이상들은 당신들은 뭐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언뜻 보면은 이거 아주 신박한 방법이에요. 아 그렇지.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내 윗세대들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돼. 내가 더 많이 내야 돼. 적게 받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구연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이 약 609조 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통장을 나누려면. 그렇죠. 그 대안이 없이. 주기로 했으니까. 그 제안이 없이 어떤 공약이 나온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면 계속 뭐 학식만 먹으러 다니고 젊은 층만 안다니까 이게 나중에 선거를 대비해서 자기 젊은 층들 지지를 끌기 위해서는 걔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죠. 이 뭐 국가 재정은 놔두고. 그러니까 609조 원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안 없이 그냥 얘기만 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새 후보를 이제 요약을 하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간에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나 사회의 기본적인 보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어져 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나라가 안 망해야 된다. 안정적인 연금 재정을 위해서 조금 국민들이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요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방점이고 이준석은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연금 개혁 방안을 냈지만은 그거에 대한 후속타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은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신구 갈라치기네요. 네. 남녀 갈라치기의 이편이네요. 네. 이렇게 보고 있다. 있겠네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연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안정적인 재정 운영도 있어야 되고 노후 생활 보장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에 어떤 그 방안은 연금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또는 연금 재정을 통한 수익 증대 이거에 대한 국가라든가 전문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금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는 방향과 함께 그만큼 국민에 대한 소득 대체율 인상도 충분히 두 가지가 다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